자, 촬영하시면서 바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번호는 여기 있는 거 어차피 700번 넘는 건 번호가 없으니까 700이 딱 끝이네요. 네, 번호 불러주세요. 뭐부터 할까요? 55페이지부터잖아. 맞지? 질문할 거. 84. 응? 84. 82. 어? 82. 85. 아니 80. 어? 뭐라는 거야? 80이요. 80. 네. 왜 이렇게 발음이 구려? 92, 92, 96. 91이요. 91, 95. 95, 98이요. 98. 뭘 졸라 많네. 제가 틀렸네. 오늘 집에 나가야 되는데. 86. 86, 80번부터 빨리 써놔야겠다. 자, 질문도 없어? 앞에 그거 해도 돼요? 오늘 앞에 거? 76번이요. 저번에 그 아, 저번에 세 문제. 네. 네, 해도 돼. 76번이요. 다시 해보라고 했지만 어쨌든 뭐 못하면 해야 돼. 75번. 75번도 해달라고? 그럼 그냥 94. 어? 아니에요. 닥쳐.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아. 너희들이 675번부터 시작할게요. 철사를 구분해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부채꼴 모양을 만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이런 애들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이씨, 생각이 그림을 그리려니까 약간 좁은 느낌이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아이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길이값을 우리가 R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값도 R이 되실 거고,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뭘로 볼 것이냐 이거죠. 근데 전체 둘레결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8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28 마이너스 2R이 되실 겁니다. 됐나요? 근데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걸 두 가지를 배우셔서 중학교 1학년 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2분의 1,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 배웠지? 호의 길이? 아니, 미쳤나봐. 넓이요. 두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배웠죠. 파이 알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거 말고 딴 거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없니? 2분의 1 파이. 그게 필요한 거야. 사실 지금 얘네들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얘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넓이에 관한 함수니까 넓이하는 검수 보통 뭐라고 쓰냐면 SX라고 쓰는데 이 새끼는 R로 써 있으니까 SR로 쓸게요. 그치? 그럼 얘를 SR이라고 하면 일부러 다양한 변수로 써주고 있는 거야.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얘 SR은 지금 어떻게 한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28 마이너스 2R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4R의 형태 띄기 때문에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플러스 49가 돼요. 됐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값 물어봤으니까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값은 7이죠. 7일 때 넓이값 49를 갖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676번. 아씨, 졸라 아프다 이거. 1000원, 200개. X1 내리면 X개 증가. 하루에 최대치
우리가 이제 가격과 판매량을 볼 때 원래 갖고 있던 가격은 얘가 1,000원이고요. 판매량은 200개씩 팔립니다. 그치? 마진율만 좋으면 괜찮겠네. 200개면 하루에 20만원씩, 한 달에 600만원 버는 거잖아? 오 하면 안 돼. 마진율이 50%면 300만원밖에 안 넘는 거야. 이런 망해. 직장인 평균 월급. 무슨 소리야?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인 가족 평균 연봉 보였어. 예? 월급이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이 평균 월급이 546만 원이야. 내 마지막으로 봤을 때 300이었는데. 그거는 인마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60이고요. 대기업 평균 연봉이 지금 546만 원이죠.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가격을 지금 뭐 하겠다고 했냐면 감소시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1이 빠지면 판매량은 X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지금 이율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할 거냐면 매출 최대값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매출 최대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값을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1000-X에 200 플러스 X를 곱하시면 가격과 판매량을 곱하면 매출의 최대값이 나오시겠죠.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X에 제곱하고요. 플러스 800X네요. 그 다음에 20만 이렇게 되시는 상황이고, 얘네 변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00X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400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오실 거고, 됐니? 여기에 못 가져올 거야. 더하기 이 녀석이 빠져나가니까 400의 제곱에다가 20만이 오시겠네요. 이거 계산하자는 거잖아. 아니지, 얼마를 정해야 되냐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산을 하는 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00의 제곱에서 21만 6천 원인데 아니잖아. 21만 6천 원이 아니라 36만 원이네 젠장은. 뭐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 값이 결국은 얼마를 됐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400이라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매출 가격은 1000-x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답을 쓰면 60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원래 줬던 실전 트레이닝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80번 문항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80번 문항은 사실 그림을 아까 그리려고 했었는데 그릴 필요가 없는 문항이에요. 자, fx 이꼴 0일 때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는 소리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5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 한다고? f의 x 플러스 2 이꼴 0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녀석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니? 이게 얘기한다는 건 f 알파가 제로고 f 베타가 제로란 뜻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이 만족이 되려면 얘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2의 값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 또는 베타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하는 이 녀석의 근의 형태는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베타 마이너스 2 거라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의 값은 당연히 1이겠죠. 자, 84번 갑니다. BC의 길이가 2분의 7 X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알고 있네. 그리기가 쉽지는 않겠다만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니? 그다음에 y는 x를 그리되 그 녀석이 이 정도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뽑아낼 거고 직각삼각형을 뽑아낼 거고 이 점의 이름을 B점, 이 점의 이름을 A점, 이 점의 이름을 C점이라고 하고 얘는 끝까지 내렸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 내리셨네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직교하고 H점이고 이 새끼의 좌표가 베타, 여기가 때려 내려와서 이 새끼의 좌표를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위에 있는 2차 함수식은 뭐였냐면 y는 ax 제곱의 식이었고요. 여기 있는 1차 함수식은 뭐라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보가 더 있는데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써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 여기다 이사시키고 이렇게 그려서 얘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게 나와있는 정보의 전부인데 이때 우리는 뭐 하라고 했냐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알파 베타는 x의 ax 제곱 이꼴 x 플러스 6이라고 놨을 때 됐니? 이때 우리는 뭐란 거다? x가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일, 마이너스 a분의 1일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이 미안해 a분의 1이구나. 잘못 썼네요. 저거 어차피 넘겨야지. 그러면 얘가 a분의 1이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네. 얘가 진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혹시 저 길이값 갖고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y는 x 플러스 6에서 BC의 길이값하고 AC의 길이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인데 x값의 증가량이 AC, BC가 y값의 증가량. 그러면 두 개가 기울기가 1이 되려면 둘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 둘이 나타나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 값이 얼마다? 2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 값을 구할 거예요. 이해돼?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똑같죠? 이 녀석은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지? 사람 아니야? 계산을 써보면은 위에다 쓸게요. 풀이가 지금 길어질 거라. 제곱하면 4분의 49. 이쪽은 a 제곱분의 1. 이쪽은 플러스 a분의 24네요.
됐어요? 4a 제곱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4a 제곱을 곱하면 49 a 제곱 이꼴 4 더하기 56 a가 되시겠죠? 됐니? 아, 숫자 더럽다잉.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실체를 뽑아야 될 것 같고 아닌가요? 96이에요. 응? 96이에요. 96A라고? 56이에요. 아, 4 곱했으니까 96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럼 77은 뭐 물 건너갔네요. 그냥 49에다가 냅다 2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그럼 원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A 값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여기도 96 써놔야 되는데 마이너스 49분의 2일 수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A 값은 당연히 양수인 녀석의 형태고요. 그냥 버려야죠 뭐. 됐나요? 그러면 A 값이 2가 나오면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가 나오겠죠. 아이고 귀찮네. 여기까지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4분의 1 플러스 6 4분의 25입니다. 됐니? 84, 86? 오늘 1타에도 이런 문제 낸 것 같은데. 일태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낸 것 같고요. 1태 문제 낸 거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지. 1태 문제에서 본 거와 똑같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고 그 항등식은 접한다 해서 판별식이 0이라 해서 와야 되는 거죠. 이해돼? 자, 이 녀석의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의 제곱 플러스 k y는 이겠지. 그리고 y는 2ax 플러스 b. 자, 얘네들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 갖고 둘이 같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2k 플러스 2ax 플러스 4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 이꼴 제로 이렇게 써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이 0인 걸 보면 되는 거죠. 판별식 볼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작은의 판별식 쓰는 게 낫겠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작은의 판별식을 보면은 2k 플러스 잘못 썼다 a인데 삽질할 뻔했네 또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꼴 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럼 4k 제곱 4k 제곱은 없어질 거고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2ak가 나올 텐데 이쪽에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k에 관한 걸로 묶어주면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별식의 형태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k의 개수는 0이 되셔야 되고 나머지도 0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b 값은 4분의 1이죠.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뭐지? 뭐 잘못 썼니? 자자자자자자자자. B가 플러스 아니요, 4요. 이거 곱해서 나오니까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니까 4a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인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4분의 1이라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나?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 둘 더하라고 하면 16분의 3 되겠죠? 그러나 봐. 자, 92번으로 갑시다.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91번 봐야 되네? (91번은) 누가 질문한 거지? 저요. 누구야? 저요. 당연히? 그냥 하면 되지 않아? 얘가 x-3이라고 써있잖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x 5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fx랑 f의 절대값 x-2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아니냐고. fx니까 이 녀석이 x-3일 거고, f의 절대값 x-2니까 절대값 x-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두 개로 풀었어야지 두 가지 식이 나올 텐데, 얘는 이보다 크다 작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음수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함수 형태가 x-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산수 졸라 안돼 2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죠. 이거하고 최대치수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x-3에 x-5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치수 물어보고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보면 되는 거야. 뭐 이 녀석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 나눠서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거든요.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는 x 이꼴 1일 때 최대가 4, 1에서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래서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갖고 있는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고,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x 이꼴 4일 때 최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멀어? 2가 더 멀어요? x 이꼴 2일 때가 될 것이고 최대가 될 것이고 그때 값은 3이네요. 됐니?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 함수의 최대가 되는 거는 이제 4인 거고요. 최소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뭐 어려운 거보다는 범위만 열심히 잘 쪼개줬으면 되는 문제죠.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모두 음의 정수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A, B는 정수. 이거 하나 나와 있고 나 조건에서 1x 2일 때 최대값 3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A 값과 B 값이 모두 음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 얘가 음수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패턴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말 버벅거리냐 가조건에 의해서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은 A와 B의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에서 그려져요. Y축보다 왼쪽에서 그려지는 거죠. 됐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나 조건에 따라서 좀 더 뚱뚱하게 그릴 걸 미안해.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좀 뚱뚱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가조건이고 나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은 1과 2 사이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는 건 얘가 x축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고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3이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저 그래프는 1,3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성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1,3을 갖다 대입해보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되실 거고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씁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5죠. 여기서 이제 가조건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됐니? a는 A와 B가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가조건에 따라서 A가 0보다 작아요. B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걸 주어진 지금 정보로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됐니? 이해돼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보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 결과값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시 fx라고 하는 거를 또 뭐라고 쓸 것이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f-2요. 이렇게. 응? 뭐 잘못 썼어?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2다. 아, 2000.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B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구나. 바본가 봐.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f-2의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5 3이 돼야 되네요. 쏘리. 다 풀고 산수를 못하니? 아이고 98번 지웠다. 까먹을라. 종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5분 남았는데요. 95번에 뭐 5분 남아? 5분이 아니고 10분. 자, 카메라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회사의 판매 단가의 X1과 마이너스의 관계성이 뭐 이렇게 잡혔다고 했습니다.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책정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뭐 95번은 Y가 뭐냐면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쓴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30x 제곱 플러스 240x에서 이 x가 지금 뭐냐면 판매 단가야. 근데 우리는 판매가를 우리가 뭐해서 2에서 5만 원으로 잡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만으로 우리가 책정되어 있거든. 가격이 x만 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x의 값이 2부터 5 사이에 갖고 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치 박찬? 그래 안 그래? 아니라고. 뭐가? 네. 뭐가 그래? 네. 뭐가 그러냐고? 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잔소리할 시간도 없다 이 새끼야 진짜. 아유 그거 진짜 저거. 자, 표준형 변환해요. 마이너스 30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당연히 뭐가 오실 거냐면 이 녀석을 정리하시려면 16이 오셔야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6에 곱하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30에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480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x 이꼴 4일 때 최대값 쓴 480만 원이고요. x 이꼴 4만 원이 되시는 거죠. 이걸 때 최대값 4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범위값에서 먼 쪽을 잡으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x 이꼴 2만 원일 때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같다. 최소값은 120이니까 360만 원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해서 따라서 840만 원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요. 하나 못 풀겠네. 시간 내. AQ, BQ, CQ 제곱은 A에서 최대값을 갖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나사 잡았을 때 값을 갖는다. X의 값은 루트 3이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풀어오십니다. 좌표 평면상에다 올려서 푸는 것뿐이에요. 단순해 되게. 뭐냐면 너네가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얘가 60도짜리면 몇 대 몇 대 몇으로 잘린다고 했었냐면 2대 1대 루트 3으로 잘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됐니? 얘는 지금 뭐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좌표에다 올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루트 3이 됩니다. 맞니? 됐어? 1대 루트 3대 2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 안에다가 Q점이라는 걸 잡았고 이렇게 선을 잡았는데 Q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T, 0라고 쓸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A점, B점, C점 문제에서 뭐라는 A, 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AQ의 제곱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T-루트 3의 제곱 물어보는 거지? 됐니? BQ는 어떻게 했어? 이거니까 어떻게 돼? 1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CQ도 T의 제곱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고 됐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항이니까 표준형 변환만 하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거는 사실 너네가 처음 보는 형태의 문항이어서 그런데 추후에 좌표 평면과 좌표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야기 과정을 배우면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98번이네요. 응? 이거 왜 물어봤지? 이 98번 물어본 거 맞니? 맞아? 누가 물어봤지 98번? 지워서 내가 아까 지웠던 거라 잘못 물어봤나 잘못 물어본 건가 해서 그래. 야 이거 접한다며 천아.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둘이 갖다 놓고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이퀄 0이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k가 2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아? 그럼 뭐가 문제야? K 값이 잘못 아 k 값이 플러스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니까 2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0이니까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아니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갖다 집어넣으면 y 좌표는 3 아니냐고.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를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A 값은 4일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으로 일단 질문은 다 받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100번까지 100페이지까지 풀었니? 아, 100페이지 풀어라고. 100페이지 99 100페이지.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수업 진행한 거고 102페이지를 진행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진행할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금방 호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떡하냐. 자, 시작합시다. 99, 100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질문 없으니까 없으면 땡큐고. 있으면요. 있으면 뭐 해줘야지 이 새끼. 장난해? 아니요. 자, 우리 이제 101페이지 볼 거고요.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 건데 101페이지까지만 사실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102페이지는 뒤에 거 좀 나간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고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3차 방정식의 컬레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3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의 제곱입니다.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됐지? 그럼 얘네들은 2차식 이하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형태는 뭐라고 쓸까? sx 플러스 t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x의 제곱 플러스 q x 플러스 r 이꼴 제로로 정리되는 식이 나오겠죠? 1차식과 2차식의 고배 형태로 나올 거라는 소리야. 물론 1차식 3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근의 형태가 한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라든가 한 근이 p 플러스 qi 형태를 띠고 있다 생각하자는 거죠. 위의 경우에는 a부터 d까지가 유리수라고 하는 게 나오면 결국 여기 있는 st, p, qr도 다 유리수가 될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에서 다른 근이 뭐가 나올 거냐면 m 마이너스 루트 n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맞아 틀려? 맞아? 네.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써있는데 a부터 d까지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면 다른 근을 너희들은 p 마이너스 qi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결국은 이 녀석 두 마리 다 여기 있는 녀석이든 여기 있는 녀석이든 이 녀석들은 결국 누구한테서부터 나올 거냐면 얘한테서부터 나올 거라서 그래. 2차식이니까 결국 2차식의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의 형태의 근이 나오면 무리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야 되는 거고 2차식의 형태가 2차식에서 얘가 나올 건데 지금 이 형태 개수가 실수면 결국은 얘네가 켤레근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밑에 보면 이제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사실 걔만 보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 더 봐야 돼요. x 세제곱 1의 한 혹은 오메가입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우리는 2차식 이하의 인수분해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끌고 들어오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꼴 0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나오시겠죠. 인수분해하면 사람았니?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혹은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x 이꼴 오메가다. 됐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 개수는 유리수니까 실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실수의 실수의 개수를 갖고 있는데 허근을 갖게 되면 다른 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현례근을 갖겠죠. 실제로 이 녀석의 근공을 돌려보시면 뭐가 나오냐? x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에서 얘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성질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꼴 0일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꼴 0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오네잖아.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일 거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겁니다. 궁금하면 이렇게 세제곱 해봐. 실제로 나오니까. 됐니? 다시 원래 2차식으로 돌아가서 이 녀석 관계성에서 근계수의 관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바의 곱도 1일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돼요? 요식을 살짝 변형을 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다. 맞아요? 됐니? 됐냐고 여기까지. 이것도 살짝 변형시켜서 양쪽을 오메가 바로 나눠주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이죠. 됐니? 여기 곱하기에 있는 것들을 살짝 변형시켜서 뭐라고 할 거냐면 양변을 오메가로도 나눠볼 거고 오메가 바로도 나눠볼 거야.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분의 1이고요.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가 오메가 바분의 1입니다. 됐죠? 위아래 비교해보시면 어떻게 돼?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오메가분의 1이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분의 1이 오메가 바죠? 그래서 네 번째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순환성의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i를 보면 이렇게 W처럼 쓰잖아.
이렇게 해서 얘가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4주기짜리 이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죠. 하나 맞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얘와 똑같이 3주기짜리 사이클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가 있으면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한 번 더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될 건데 이 녀석이 1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는 곱하기 오메가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죠. 됐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을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지? 얘를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지? 됐어? 자, 다시 우리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메가 바의 제곱인가요? 그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메가 바인가요? 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죠? 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문항들은 사실 뭘 할 수 있다 이거 갖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에 관한 문제들. 이해되니? 찬아 이해됨? 네. 성훈이는? 뒤요. 아니 원화도 이해돼? 자, 이걸 갖고 우리 거기 있는 726번부터 쭉 다 풀어보도록 하죠. 실판지우개를 안 붙여놨네? 누가 마지막에 수업했는데 이러지?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유리수 AB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유리수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가 유리수야. 그러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니까 이걸 갖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다른 근의 하나 형태가 1-루트3이 오는 거니? 됐습니까? 우리가 두 근 곱의 합 3차 방정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두 근 곱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가 a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얘랑 곱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얘랑 곱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요 루트 3이 아니잖아. 2 루트 3이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그럼 얘랑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됐지?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b였죠. 마이너스 a분의 c였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세 마리를 다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할 건데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될 거라서 b의 값은 마사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혈내근과 근과 계수의 관계성을 같이 쓰는 거죠. 됐니? 자, 얘들. 네. 자, 727번. 자, 그러면 걔는 뭐냐? 근이 찾아. 근이 뭐야? 얘네들 근 다 부르면 1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 1 플러스 I. 그러니까 x의 값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자,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합. 이 1 더하기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일 텐데 얘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a가 되시겠지? 자, a 값은 3이에요. 두근 곱의 합은 할 필요 없지. 4 써 있으니까.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c에 의해서 마이너스 b가 세근의 곱이에요. 1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야. 자,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 곱하면 2개 때문에 2에다 1 곱하면 얘는 2입니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요. 됐습니까? 귀찮은 문제 나왔네. 자, 유리수 조건 나왔지? 맞아? 유리수 조건 나왔으니까 뭐 할 거냐?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조건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는 몰라. 그래서 그냥 알파 쓸 거야. 됐지? 근데 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합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되는 거지. 맞니? 근데 그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2 마이너스 루트 5에 2 플러스 루트 5에 알파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5지. 됐어요? 그래서 1번에 너네가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마이너스 5랑 2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풀기 위해서 A값, B값 구할 건데 2번은 어떻게 구할 거냐? A 값은 두 개씩 곱해주면 되잖아. 자, 얘랑 마이너스 5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루트 5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루트 5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털고 나면 마이너스 21이네요. 왜 이렇게 숫자 커? 자, 그 다음에 b는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였으니까 마이너스 b. 그 녀석이 2 마이너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5의 곱이기 때문에 5가 나오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A, B 실수 써있죠? 그치? 실수가 써있기 때문에 3 플러스 I 나오면 자, 실수 조건에 의해서 3 마이너스 I 하나 나머지 하나 보니까 알파 하나 그치? 저 위에서 개수 알고 있는 거 10 하나 알고 있지? 그래서 세근곱에 의해서 세근곱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 알파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가 10이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에서 너네한테 원하는 것은 1번은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I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을 보기 위해서 아까 옆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풀 거야. A는 마이너스 A가 세근의 합이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A 그래서 3 마이너스 I 3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두근 곱의 합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3 플러스 I랑 얘네 둘 더하면은 9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4입니다. 그래서 A 값은 B 값은 4 이렇게 정리되겠죠. 됐나요? 어나 이해돼? 유나는 괜찮아? 자 넘어갈까요? 자, 730번 세트 문항이죠. x세제곱 이꼴 1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요 얘기죠. 우리가 아까 써줬던 거, 연락 써줬던 이 얘기.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730번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값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뭐 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애이다. 요 튀어나온 애이니까 요게 성립된다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이 되셔야 되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됐니? 오메가의 5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네요. 자, 여기 써있는 것 중에 2번 성질 쓸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볼 건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이 녀석은 위에 써놨지만 0이죠? 그래서 계산값은 0이죠. 됐지? 자, 732번.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있는데 자, 얘 이용해 봅시다. 자, 여기 좀 봐. 자, 우리가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인데 그러면은 지금 1을 오메가로 나눈 거지? 자, 1로 가는 게 곱하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라고 했지. 뒤집어 가면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오메가 1을 오메가로 나누면 누구랑 같아?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733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플러스 오메가의 오메가 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 중에 여기 써 있는 3번의 성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이죠. 됐니? 너희들한테 그 밑에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면 100%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한번 풀어와 봐야 돼. 그럼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참고로 이 새끼는 6주기짜리가 나옵니다. 저 그림이 6칸짜리로 돌아야 돼요. 그것만 알고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도록 하고 103페이지로 갑니다. 우리는 졸라 열심히 해서 109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될런지 모르겠네요. 죄다 질문이겠지만 109 가면 109페이지 문제는 죄다 질문일 텐데 분명히.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형 1번부터 진행할 거고요. 3, 4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문항번호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750번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었니?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다? 근을 구하려면. 찬아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박찬? 네.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아이씨, 그새 까먹었어? 네. 성훈아, 뭐 해야 된다고?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인수정리 할 거야. 맞아.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라고? 2차식 이하의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고. 네. 2차식 이하의 인수를 갖도록 인수분해를 하지 않으면 이 녀석의 문제풀이는 불가능해 항상. 그러면 얘는 2차식 이하의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개만큼은 하나만큼은 1차식과 2차식의 고배 형태로 표현할 거니까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얘네들 개수 분리하면 1이 하나 있고요. k-2가 하나 있고요. 1차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4k가 있을 거예요. 됐니? 그럼 숫자가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죠. 그래야 1, 2, 0 하면서 숫자가 사라지지. k겠지만 실제로는. 그치? 그럼 여기가 2k, 2k, 4k, 제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됐어? 그럼 얘네 인수분해 형태를 이제 봤으니까 얘네들의 형태가 x-2에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고요. 우리가 말하는 허그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이 두 허그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 새끼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올 건데 이게 둘 다 허근이다.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아니야? 찾니 맞니? 그러니까 k 값은 3이겠죠. 자, 유형 2번에 써있는 내용은 다 뭐 하는 거냐?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1, 2, 3번은 치환하기 편하니까
754번으로 갈게요. 얘도 사실 별거 없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어떻게 묶어? 어떻게 묶을래? X랑 X 플러스 6하고 그렇지, 이렇게 둘 묶고 X 플러스랑 X 플러스 네, 얘네 둘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6x 하나 x의 제곱 6x 플러스 8 하나 이렇게 곱해질 거고 15.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를 t 이렇게 써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는 여기는 0 빼먹었네. t의 제곱 8t 플러스 15 이꼴 0 t 플러스 5 t 플러스 3 이꼴 0이다. 됐지? 결국은 뭐 하겠다? 우리는 두 개를 풀겠다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이다. 그치? 인수분해할 줄 알잖아. 맞아?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안 되시죠?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짝근의 공식에 넣을 거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루트 6인가요?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중에 정수의 해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얘네가 알파 베타겠네? 요만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26이겠네요. 됐어요? 유형 3번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그래도 인수분해할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대표 유형을 풀죠. 755.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14 x의 제곱 플러스 25 이꼴 제로. 우리는 항상 이 새끼 제곱되기 전에 찾으라고 했었고 인수분해는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x 제곱 찾고 얘 제곱 인수되기 전에 제곱되기 전에 수 찾아서 플러스의 제곱인 녀석하고 마이너스의 제곱인 녀석 보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4x 제곱이 와야 되고요. 얘는 4x 제곱이 오셔야 되죠. 우리는 누구 선택할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을 유리수에서 다룰 수 있는 이 녀석을 잡아서 진행하셔야 되지. 맞아? 인수분해 하시면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한 거,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뺀 거. 됐죠? 이 녀석에서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 6 하나 나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 녀석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시겠죠. 양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양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얘네 둘 더해서 구하라는 거고요. 계산하면 2 루트 6이겠죠.
됐어? 자, 58번은 상반 방정식이죠? 상반 방정식이니까 자, 말을 하면서 그냥 쭉 풀게. 잘 봐.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x제곱으로 나눠준다 했어. 상반 방정식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개수 대칭형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치 성훈아?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나눌 거라서 x의 제곱 5x 플러스 6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준다고 했었고요.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x의 제곱 x제곱분의 1 5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이꼴 0.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했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애들 다 변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의 관계성에 의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 얘네들은 바뀌는 게 없고 저기서 튀어나온 새끼가 이 새끼를 4로 만들어버리죠. 원래는 문제에서 치환하라고 했지만 우리 치환 안 할게요. 어차피 이 덩어리 볼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하나 하고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하나로 나눠줄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녀석에다 x 한번 곱해서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하고 이 녀석에다 x 한번 더 곱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3 나옵니다. 됐어요? 이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에서 3i가 나와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하라고 했다? 실근의 합을 물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 겁니다. 됐니? 주의할 게 내가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뭐 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마이너스 5로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과 계수의 관계성을 보면 모든 근의 합은 사실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이건 모든 근의 합이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실근의 합이죠. 지금 여기 허근 하나, 허근 2개, 실근 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다 실근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네가 2번으로 쓰기에 딱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실근이라고 써 있어. 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자, 유형 5번 옵니다. 자, 유형 5번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 방정식이 자, 유형 5번은 빼도 되겠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유형 5번에 61번 갖고 설명하면 갖다 1 넣으면 K값 나오고 K값 나오면 인수분해 또 하시면 되겠죠? 그치? 다만 하나만 알아도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너네 이 녀석은 반드시 조립제법 할 때 인수정리할 때 1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것만 알고 풀면 될 거고요. 자, 65번 볼게요. 65번이 아니라 그 유형 6번에 있는 거.
유형 6번 볼 거고 유형 6번 문제는 뒤쪽에 넘어가면 768번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냐?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됐니?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 플러스 1 이꼴 0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보기가 편해요. 그치? 얘가 중근을 가지려고 하면 4분의 d를 쓸 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인수분해 형태가 이렇게 될 거라서 자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1입니다 라고 쓰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녀석이 그냥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 x 이꼴 2가 아닌 중근을 가지셔야 돼요. 왜? 얘가 x 이꼴 2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 3중근을 가져버리죠. 됐니? 그때가 언제야?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x에다 2를 대입해서 식을 써보시면 4-4k 플러스 3k 8k군요. 미안해. 4-8k 플러스 3k 플러스 1이죠. 얘가 0을 만족시키면 안 돼요. 됐니? 이때 k가 뭐가 되면 만족이 될 거냐면 k 이꼴 1이 나와버려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값은 얘가 1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원래 두 번째도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x 이꼴 2가 중근 이고 그 얘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x구나 플러스 3k 플러스 1에서 이 녀석의 x의 값이 2와 알파를 가져야 되는데 알파는 2가 아닌 녀석이 돼야 돼. 됐어요? 근데 이미 해봤죠? 2를 넣어서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이 녀석은 무조건 2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버려.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새끼는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k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유형 7번도 스킵. 그냥 문장제 문제인데 잘 해와봐. 원래는 너네가 이 정도면 그냥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거 물어보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777번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의 근의 형태를 우리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가 있고 원래 이 녀석의 근은 세 가지가 나오거나 뭐 네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 세 가지가 나오거나 두 가지가 나오거나 이럴 텐데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녀석의 근이 다 이 녀석의 근이래요. 그러니까 알파 또는 베타 또는 다른 걸 하나 갖는다면 감마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뭐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됐니? 성훈아 됐냐고. 네네네. 뭔 생각해? 네? 자, 이 녀석은 뭘로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형태는 뭘 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형태로 볼 겁니다. 됐어? 근데 이쪽하고 이쪽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얘만 알고 있으면 뭐해? 쓸데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쓸 거야. 두 가지를 봅시다. 얘를 먼저 봐서 2차식을 만들 거야. 2차식의 개수는 얘하고 얘를 쓸 거니까 뭐 쓸까? 여기다 일단 K 쓸까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곱해서 K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뭐 나올 거냐? 마이너스 2 하나 나올 거니? 맞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러면 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하고 얘의 관계성에서 AK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4냐? 됐니? 여기까지 됐냐고 이거. A가 4가 됐으면 이제 또 뭐 봐? 얘하고 3차항의 관계성에 의해서 얘랑 곱해서 B라는 X는 1차 항수 곱해서 2 얘 곱해서 4 B값은 6인 거죠. 됐어요? 자, A값은 4고 B값은 6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플러스 B의 값이네요? 10이겠죠? 이해됩니까? 얼마 됐어?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내 마음이 급하다고 끝나겠냐? 마음을 비우고 하자. 자, 넘어가서 볼게요. 유형 9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노냐에 대한 건데 780번 봐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 근은 모두 정수고 그리고 한 근이 다른 것보다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그냥 베타입니다. 됐니?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세근합 알파 플러스 1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녀석도 1이 돼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2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베타를 뭐 할 수 있냐? 마이너스 2알파로 고쳤을 거야. 요 관계성에서 이제부터는 뭐 할 거다? 이 새끼는 마이너스 2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세근 곱의 합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씩 곱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좌변에 정리되는 식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니까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0 이꼴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니? 입 찢어지겠다 이 새끼야. 됐어요? 응? 얘가 인수분해 같아? 잘못했나? 응? 5구나? 미안해. 5에 플러스 A 알파네요. 아니잖아. 아니야. 잘못 썼어. 맞는데 마이너스 3알파 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네요. 여기 잘못 썼네요. 이렇게 돼야 되네. 됐지? 그러면 3, 2, 1, 마이너스 5. 여기서 알파 값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요. 마이너스 2 하고요. 당연히 이 새끼 갖다 버리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따라서 세 근의 형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가 되시는 거고, 됐니? 이 녀석을 싸잡아서 곱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를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되셔야죠. k 값은 마팔이요. 자, 됐죠? 자, 784번으로 갑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상정 3차식 px에 대해서 p1, p2, p3의 값이 1이다. 자, 일단 너네가 정리해야 되는 거 px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대충 이런 애야. 사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너네가 확인하면 되죠. 됐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p1 이퀄 1이고 p1, p2, p3가 다 1이라고 있습니다. 됐니? 얘를 좀 풀었으면 P1-1의 값이 0이고 P2-1의 값이 0이고 P3-1의 값이 0이란 소리니까 됐니? 여기까지 돼요? 우리가 만약에 QX로 씁시다. QX라고 하는 녀석이 PX-1이면 QX 이퀄 0의 세 근이 1, 2, 3이라는 뜻이다. 됐니? 여기까지 돼? 이해돼? 여기까지? 자, QX에서 1을 뺀 거겠, PX에서 1을 뺀 게 QX이기 때문에 QX도 결국 X세제곱을 시작하겠지? 사람 맞니? 네. 그럼 QX도 X세제곱을 시작하고 세근의 1, 2, 3이라고 하면 QX는 결국 뭐야? X-1과 X-2와 X-3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PX-1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PX는 X-1, X-2, X-3의 더하기 1인식입니다.
뭐 정리해서 문제 풀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p-1의 값이에요. 딴 거 할 필요 없지. x에다 마이너스 1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이겠네요. 자, 789번 봅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아까랑 똑같네요. px를 우린 또 뭐라고 쓸 거라고. x세제곱으로 시작하나 뭐 뒤에 더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려내고 이 상태에서 가조건에 px는 뭐라고 쓴다?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무슨 소리다? p 4 이꼴 0이다 이 뜻이죠? 됐어요? 나 조건에 px 이꼴 0인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한근이 6i라고 했습니다. 문제 조건 제일 처음에 읽으면 개수가 모두 실수란 말이 써있거든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i가 오셔야겠지. 다른 건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론값은 뭐냐? px는 이꼴 제로의 x는 4 6i 마이너스 6i가 근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2x.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써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 녀석들을 가지면 0이 되시겠지? 즉 무슨 소리냐? 2x가 4 6i 마이너스 6i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의 값이 2 3i랑 마이너스 3i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네한테 물어보는 건 2 곱하기 3i 곱하기 마이너스 3i다. 18이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794번이고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항에 많은 것들을 질문할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시는데 91번, 92번은 무조건 질문하시겠죠. 자, 아까 써놨던 이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치?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얘네부터 해결할 건데 우리는 이건 뭘 끌어다 쓸 거냐면 여기 1번의 성질을 끌어다 쓸 거예요. 1번의 성질을 끌어다 쓰면 뭐라고 쓸 거다? 이 녀석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같은 방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을 쓸 수 있을 거고요. 하나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얘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원래 켤레라고 하는 건 전체 켤레를 하든 부분 켤레를 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 되실 건데 그치? 이 녀석은 전개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그 다음에 4의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2의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집중해. 자, 오메가 분의 1 아까 여기 써놨었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건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 바로 쓸 수도 있었어. 그치? 자, 우리는 이거 오메가로 통일시킬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자, 오메가로 통일시킨다고 했죠? 이 녀석은 오메가 바의 성질 이 녀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쓸 겁니다. 그리고 뒤쪽은 근계수의 관계성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해서 오메가 오메가 바의 값은 여기 있는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지? 요 녀석 전체의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0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에 의해서 1이고요. 뒤쪽에 있는 녀석은 밑에가 3 위에는 4네요. 아닌가? 어? 위에가 3이냐? 3이네요. 그래서 계산값 2.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요. 그래서 109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